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깜짝 제안, 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최고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오후 정청래 대표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네, 당대표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 남용입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누군가 언론에 흘려 이번 제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무는 당의 책임입니다. 당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이제 당원들에게 즉시 진상을 공개하십시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예,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 소장님, 전수비 민주당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그래도 한 이틀 지난 건데 그래도 요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커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보셨는데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3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장 최고위가 열렸음에도 거기에는 불참을 했고요. 따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합당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원에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공개하라. 뭐 이렇게 요구사항 3개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네, 우선 절차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쓴소리를 내셨다는 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당이라는 건 정말 시대적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과연 6.3 지방선거에서 이 개혁연대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청래 당대표의 결단, 십자가를 친 결단이었다는 걸 최고위원들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이거는 대선 때부터도 이미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그 합당과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합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선 후보로 내지 않을 테니까 대신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고 나중에 합당을 해줘라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이번에 그 과거의 심상정 사례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합당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정청래 당대표가 완전 이상한 사람이라서 갑자기 축 추진한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당대표 시절 대선 캠프부터도 충분히 논의됐던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는 시대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고위 이 3인의 그 기자회견의 워딩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정청래 독선, 비민주성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일단은 갈등이 좀 더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에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진통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합당을 주장하는 분들은 되게 크게 한 가지 이유로 찬성을 합니다. 뭐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우당 아니냐, 같은 진영, 같은 세력 아니냐, 결국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한 가지 이유로 찬성을 하는 거고, 반면 반대하는 분들은 각자 다른 이유들로 반대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이른바 조국의 강을 넘느라 고생했는데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이 뭐 국민한테 그렇게 신뢰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다시 합당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체제 때 사실 반명 아니었냐, 비명 아니었냐, 공천 못 받아서 나간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합당을 하는 건 좋은데 뭐 그래도 이건 충분히 당원들 혹은 지도부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하나의 주장으로 뭉쳐서 가는 경우가 이제 커지면 막 여러 갈래로 찢어져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세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당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은 긍정적으로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지난번에 1인 1표제 추진하다가 부결됐을 때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1인 1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난 동의하는데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았잖아요. 비슷하네요. 예. 똑같은 문제인 거죠. 아. 이제 같은 실수를 이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 본인도 뭐 사전에 공유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을 당원들한테 다 내놓고 공유하고 진행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당원 당규상 합당하려면 최종적으로는 당원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당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당원들을 무시했다, 이런 비판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최고위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좀 했었어야 되고, 가능하면 의총도 열었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빌드업이 돼 있었어야 됩니다. 뭐 최고위에서 보도 발언으로 뭐 이 관련해서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몇 번 내고, 그럼 언론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시사 뭐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오고 예비 동작이 있는 상태에서 쌓아갔으면 어제와 같은 파장은 아니었을 텐데, 대표께서 직접 사과하시는 그 맥락 그대로 그런 작업들이 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일 아침 20분 전에, 기자회견 20분 전에 최고위에 공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전부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나 이성윤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수기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좀 힘을 주자. 어차피 합당은 해야 되는 수순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 이성훈 최고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평소에 지론이 이랬다, 이렇게 약간 힘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논의들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단 하나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바로 지방선거 압승이거든요. 그것이 지방선거를 압승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번 담양군수 사건을 보시면 조혁당 입장에서는 담양군 승리했고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또 PK, TK 지역에서도 조국 대표 자체가 부산 출신이고 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혁당에서 호남이라든가 PK, TK까지 조금이라도 기초단체 자치장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당이란 걸 추진해서 진보 연대, 같이 연대 압승이란 형태로, 그리고 민주당 자체에서는 조혁당이 조금이라도 승리를 했을 때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분열,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어서 거기에서 가져오는 지방선거 압승이란 과제의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결과다.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승리, 지방선거 압승이란 과제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월부터 공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안 하면 조혁당도 선거 후보를 낼 거고 민주당도 후보를 냈을 때 오히려 양쪽 후보가 확정됐을 때 이거에 대한 합일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 시점, 마지막 시점에서 이걸 던지고 지금 합당 논의를 하는 게 정말 어떤 신의 한 수, 마지막 타이밍이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기상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좀 전해줬어요.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만둔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다. 뭐 이제 홍익표 수석이 원래 이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만한 일을 하는데 대통령실과 뭐 조율이 없었다, 논의가 없었다라고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윤석열 뭐 전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처럼 당무 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견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 기자회견에서도 보면은 당의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했던 대로 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고요.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예.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뭐 대통령과 논의했다, 조율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못할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런 전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진영에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해운 후보자 그렇죠, 청문회가 그렇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에도 그러면 손을 내밀 정도로 통합 의지가 강한데 국민 통합 의지가 강한데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안 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모순적인 거죠.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는 게 저는 그 두 가지 층위 위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게 각 정당이 분열돼 있는 모습보다는 어쨌든 간에 합의도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도 하고 또 필요하면 합당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지론인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만 해도 뭐 대통령실을 패싱했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건 너무 성급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세 명의 최고위원이라든지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합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합당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기의 문제다. 왜 꼭 이 시기여야 하느냐. 이제 지선 앞두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목표로 한다든지 더 장기적으로는 대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당권 강화를 위해서 이 시기에 이걸 던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다양한 해석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청래 당대표 하면 어떤 인물일까요? 바로 공천에 컷오프됐고 그거를 정면 돌파해서 지금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든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무리하게 어떠한 그 상호 소통 없이 뭐 청와대라든가 핵심 지지층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혼자 이 결정을 했을까요? 왜 스스로 쌓아올린 당대표란 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충수를 둘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청와대라든가 핵심 지지층들과 충분히 소통이 있었고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합당 제안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고위원 오늘 세 분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아마 근데 개인적으로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오고 국힘에 갔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삭발 언주라고 바로 조국으로 인해서 자신의 흑역사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당 안에 조국과 내가 있는다 아마 본인 개인 입장으로서도 상상만 해도 좀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자의 걸어온 그 정치의 길들 그런 그 배경들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이런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 일단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정치적인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악재, 뭐 공천 헌금이라든지 비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서 이 시기에 발표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주장은 오히려 이걸로 물타기를 하려는 지금 이해운 후보자로 인해서 5선이나 이제 5번이나 공천을 준 사람의 지금 민낯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정말 윤석열 없는 사과라던가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제명 과정이라던가 내부의 문제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의 홍위병, 뭐 천하람, 장해찬 이런 사람들의 공격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의 미래와 꿈이 없다는 걸. 이번 단신 농성도 정말 명분 없는 신천지를 배제한 단신 농성, 이 검은 유착, 검은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눈 감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 누가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물타기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적 DNA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한 입장을 만약에 합당한다 손 치더라도 물리지 않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과 합당하면 내가 이때까지 주장하던 것들을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이건 그래서 하나만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좀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가 아니면은 합당이 어려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총선 앞두고도 합당 논의를 안 했고 대선 앞두고도 합당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보다 더 어려운 선거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근데 합당했을 때 무조건 파이가 커진다는 확신이 있었으면은 합당했겠죠, 그때도. 근데 합당을 한다고 해서 뭐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화학 결합으로 인해서 뭐 중도층이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연성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민하게 다뤄졌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하. 합당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가 안 날 거라는 확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왜 지금 시기냐라고 하는 비판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별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이게 무슨 프레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 악재에 대한 출구 전략은 늘 국민의힘입니다. 예. 아, 예, 예.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시는군요. 예. 이거는 두 분께 다 여쭙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그 첫째 날, 어제 이제 조국혁신당의 최고위에서 어느 정도 발언을 한 뭐 당원들과 최고위에게 의견을 묻겠다. 네. 요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합당을 수용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이제 5% 내외에 처해 있고 굉장히 작은 당이잖아요. 근데 합당회에서 조국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큰 문제 성비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큰 마음으로 사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문제를 성비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서 굉장히 존재감이 작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DNA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거대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체제에서 제3의 진보 개혁 당으로서 존재하는 그 DNA 자체는 간직하면서도 큰 물에 들어가서 어떤 개혁의 그 큰 뜻을 같이 민주당과 이루겠다. 아마 국민의힘이 가장 불편해하는 조합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조합, 개혁연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지방선거 승리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수용할 거라고 보세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합당해야 될 요인이 더 많죠. 어허. 조국 대표께서 대선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공히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개혁신당보다도 못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가서 경선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전에는 총선이 있는데 뭐 10명 남짓의 의원님들이 지역구로 가야 재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양태를 봤을 때 수도권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는 재선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선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보더라도 민주당보다 훨씬 더 합당해야 될 요인이 강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나왔어야 될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수용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럼 합당을 하게 되면 지선에서 조국혁신당 출신의 후보들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건데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기 위해서 이제 합당을 해야 된다 했지만 예. 그냥 합당하고 난 뒤에 뭐 지방선거에 다 불출마하고 그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이미 오래전부터 다들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좀 대변해 드리면 뭐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당이 좋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당에 남아가지고 내부 비판도 하고 레드팀 노릇도 하고 그랬을 테고 당이 어려웠을 때는 뭐 당을 지키면서 이제 또 막 총알바지가 되기도 했을 테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 간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의원들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민주당에 있다가 이탈하신 분들 아닙니까? 총선 예. 국면에.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했는데 조국 혁신당과 그 나누고 경쟁하고 뭐 이렇게 된다 보면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지도부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리더십의 어떤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이 합당하는 게 사실 두 집안이 합치는 거나 다름없어서 할 일이 정말로 많은데 이제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